제발 부부싸움 좀 하지 마세요. 플리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혹시 집에서 부부싸움 자주 하시나요? 그런데 가급적 아이 앞에서는 부부싸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 바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3학년 저희 반 아이들이 오래간만에 학교에 왔습니다. 저는 항상 과제로 일주일에 일기 한 편, 독서록인 행복한 책 읽기 2편을 과제로 내줍니다. 아이들의 일기를 읽어보는데 2명의 아이 일기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싸움입니다. 한 명은 차 안에서 어디로 이동 중 부모님이 싸워서 동생과 함께 울었다는 이야기였고, 다른 한 명은 부모님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싸워서 본인 방으로 돌아와서 울었다는 내용입니다. 방에 들어와서 방문으로 부모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엿들으며 혹시 나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닌지, 다음에 부모님이 또 싸우게 되면 그때는 말려야 되겠다는 다짐까지 써 있었습니다. 물론 부부간에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저도 요즘에는 와이프와 별로 안 싸우는데 예전에는 많이 싸웠었습니다. 30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의 성향과 개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얼마나 참고 내려놓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작년 4학년 저희 반 어떤 아이도 일기에 부모님의 싸움에 대해서 썼는데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아빠가 술을 먹고 엄마와 싸우다가 엄마에게 소주병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소주병이 깨지고 아이가 그걸 거실에서 그대로 본 것입니다. 이 아이와 동생은 벌벌 떨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앞에서는 참으셔야 합니다. 왜? 아이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21일 MBC-TV 공부가 뭐니에 하버드 대학교 출신 미스코리아 교수 금나나 씨가 출연해서 부모님의 싸움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금나나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모들에게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최대한 싸움을 자제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가 아이에게는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나는 엄마 아빠 싸우는 게 너무 싫다, 나는 죽고 싶다 라는 편지를 써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놀래서 그 뒤로 우리 절대 아이 앞에서는 싸우지 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큰 소리로 욕하거나 싸우는 것도 아동학대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부모는 가장 큰 우주이자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특히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싸우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는 건 아닐까? 라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의 교육 문제로 종종 다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툼이 있을 때에는 아이가 잠든 후 밤에 논쟁을 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보는 앞에서 또는 아이가 방에 있는데 부모님들이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심하면 우울한 마음이 극에 달해서 소아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면 아이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것으로 이미 연구 결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방치할 때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싸움을 본 아이들은 상당한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이에게 주의력 결핍이나 심한 투정, 학습 부진, 손가락 빨기, 손톱 물어뜯기, 틱 장애,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대인관계 문제 등의 정서 불안과 관련된 행동이 나타난다면 혹시 부모 자신들이 다툼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위축되며 소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심하게 어른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눈치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아이답지 못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모는 가장 기본적인 본보기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싸움이 너무 싫고 무섭고 두렵지만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그토록 싫어했던 부모님의 싸우는 모습을 본인도 모르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싸움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신의 배우자, 친구, 아이들에게 똑같은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폭력적으로 맞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똑같이 폭력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지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하고 자라온 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지나친 부부싸움은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강력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건강 질환을 뜻합니다. 아이에게 부모님의 싸움은 바로 씻지 못할 정신적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라면서도 잊혀지지 않고 커가며 계속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심할 경우 결혼을 회피하거나 이성에 대해 혐오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매사 소심하고 자신감이 결여되며 주눅든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전국의 모든 부부가 최수종 하이라 씨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상대방에게 화가 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 앞에서 다툴 경우에는 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구체적인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나 때문에 부모님이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너 때문에 다투는 건 아니며 부모의 의견 충돌, 생각의 다름 때문에 논쟁이 있었음을 추후에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혼자 죄책감을 느끼고 상상의 나래를 펴며 나쁜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면 아이가 잠든 후 밤에 하거나 아이가 없는 장소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부부 생활의 묘입니다. 또한 나중에라도 부부가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집이나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다툼이 있으면 꼭 사과를 하게 하거나 화해를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다툼 후에는 화해를 하고 악수를 하거나 서로의 눈을 10초 동안 바라본다거나 포옹하는 등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는 계속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15초 요약! 오늘은 제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싸움에 대한 아이들의 일기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 역시 행복합니다. 가능하면 아이 앞에서는 부부싸움은 자제하셔야 하고 꼭 싸워야 한다면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